안녕하세요. 전능하신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 정규방송 특집 미리 보는 지방선거 혹은 봉도사가 내다보는 지방선거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아무도 환호하지 않아. 별로 흥겹지 않아 지방선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원세훈의 임명권자인 각하는 진정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언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서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카카, 이제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무상급식밖에 더 받겠어요. 카카의 오른팔도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삼성동 각하 사무실 앞에서 일반 시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자, 여론조사계의 마이다스 손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대표야 부대표야? 부대표입니다. 부대표예요. 그래도 투자자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정치계에 숨어있는 꽃 시문아 기자임을 자칭하는 아니 장윤선 기자. 네, 장윤선입니다. 근데요, 네. 저 이제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요.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누가 들었는데 그가 정말 시문아 닮았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아는 그는 시문아하고 전혀 남편이 관계가 남편이 들은 그 얘기 아니야? 예.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가 예, 남편이 전국구 들어오는데 진짜 시분하냐? 예, 그렇게 잘생겼냐 했더니 이 엄마가 내가 그 엄마 얼굴을 아는데 이게 되게 민망했어요. 그걸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예. 막 카페에서 다 들리는 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망신을 주고 말이야.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네. 딱 모습을 돌리고 사진 찍고 모자이크 촬영 완전 시문화예요. 모자이크? 목소리는 시문아. 아직까지. 아, 이제 그만하자. 예. 재미없어요. 이게. 그리고 근데 예.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예. 계속해서 오버히트 할 때까지 해야 돼. 정말. 자, 그리고 깍두기 이제 말 좀 그만해. 너무 많이 해. 박성태 우리 그 프로듀싱 책임지고 있는 박성태 PD. 네, 인물로 먹고 사는 박성태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치겠어. 저기 배칠수 씨하고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요. 뭔 소리예요? 배칠수? 배철수 말고 배칠수. 예. 예, 진짜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예. 재미없었고 죽은 개그맨이지. 왜요? 요새 여러 방송에 라디오 그럼요, 방송 라디오에 많이 하죠. 맞아, 목소리가 그럼요. 좋아. 저 그럼요. 한때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요? 황선홍 감독 닮았다고. 예전에는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들 그만하시고. 우리 방송이 1호 발사한 다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탈 1600만 다운로드. 들은 사람이 계속 또 들었겠죠. 그런데도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재밌는데 이거밖에 안 듣는 게. 그래서 그래도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정치 방송을 지향하는 전국구. 좋아요. 예. 자, 오늘 지방선거 미리 보고 좀 여론조사는 우리 박시영 씨는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4년 했고 대표는 청와대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토탈 6년. 그래서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윈지코리아께 제일 정확하다. PPL 광고입니다. 높으신 분이셨네. 권력 핵심에 계셨어요. 네, 권력 핵심. 공무원밥이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살찐 거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결혼했어요. 최근에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미건스야. 우리 미건스 좋은 일 많이 해. 부인의 친구도 다 미건스야. 미가 없었으면 장가도 못 갔어. 나이 50 안 됐지 아직. 극비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지방선거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야권 연대가 과연 가능할지.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요즘 보수 언론들 이른바 수구꼴통이라고 하는 조동에서 조동아리를 나불나불거리면서 야권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3파전 필승론. 3파전 필승론.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졌다. 이제 3파전도 사람들이 인물 보고 찍는다. 그리고 3파전을 기정사실화 해갖고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으로 이름 정했죠? 네. 예. 새정치신당, 새정치연합. 연합. 새정치연합이야? 네. 예. 진짜 한국미래연합. 뭐하다. 씨. 예, 그래서 3파전을 기정사실화해서 가고 그다음에 3파전 야권 연대를 하면 마치 구정치. 그다음에 구태. 별걸 다 걱정해줘. 지들이나 걱정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 이번 선거 전략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조동에서 조동아리를 나불거리면서 3파전 필승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 결론 나온 거예요. 아 벌써 끝났습니까? 간단하지. 예. 뭐 인사하겠네 그럼. 예. 예. 감사합니다. 조동에서 얘기하는 거 반대로만 가면 돼. 방송 그만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달리봉도사야? 자 박시영 씨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네. 민주당 저격수 우리 장윤성 기자가 알겠어. 아니에요. 민주당 출입 기자예요. 민주당 출입 기자. 저격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아이 그래도 네. 우리 장윤선 그 비주얼로 승부하는 장윤선 기자인데. 인물이 되시니까. 그럼. 미치겠다. 예. 파치세요. 뭐 일단 뭐 암울하죠. 사실 네. 삼자구도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조동에서는 이긴다 그러는데 박원순도 이기고 뭐 다 이긴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평가가 워낙 좋으니까 예. 일말의 기대는 있죠. 특히 안희정도. 안희정도 큰 인물론 예. 이게 좀 통한 측면이 있어서 가능성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시장 지지도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수행. 시정 수행 지지도. 예,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 60%. 60%. 보수층에서 반발 강도가 적은 거 이게 특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불안했는데 시민단체 출신이라 불안했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있더라. 이게 일반적인 보수층의 예.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 안철수 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10%에서 15%그 정도에서 머물 것 같다. 그러면 45% 정도에서 뭐 정몽준이 나오든 김황식이 나오든 45% 내에서 결국 1위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삼자구도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밀리진 않은 네. 박빙의 상황을 연출하는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투표율을 적용해 보면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층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 차이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선두, 치열한 박빙 경합이 예상이 된다. 서울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나오면 3파전에도 이기는데 막상 20, 30대 투표를 떨어지고 50대 인구 늘어나고 60대 인구 늘어나고 투표를 높고 결국 진다. 질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 쓸데없는 아니, 얘기 근데- 하지 말고 진다. 어? 근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잖아요. 근데 역대 그 서울시장들과 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여론조사상 현직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7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이거면 사실상 합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 시장 선거하고 예.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근데 저기는 아직 그런 거 비교 안 해본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 측에서 이 메시지를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다음에 뭐 치적을 설명할 때도 우선순위를 좀 잘 정리하지 못하고 또 일부에서 안철수 그 씨한테 좀 의존하는 이런 멘트들도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고 일은 좀 잘하는 것 같고 네. 생활 밀착형 사업 하는 것 같긴 한데 박원순 시장의 특징이 뭐지? 시장의 특징이 뭐지? 하나의 개념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마디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아주 그 서울시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챙겨주는 아주 친절한 시장님으로서 이미지 메이킹 확실히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안전에 취약한 여성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주차 딱지 안 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소소하지만 굉장히 그 박원순 시장이 잘하는 걸로 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킬러 컨텐츠는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측에 몇 가지를 물었어요. 뭐 물론 임기가 굉장히 짧긴 하지만 이런 거죠. 이제는 박원순 하면 한마디로 그렇죠. 뭐냐? 뭐 이명박 하면은 청계천 뭐 이런 것처럼 박원순 하면 뭐가 딱 있는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경전철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워딩 자체가 굉장히 낡은 개념인 거죠. 그런 그리고 측면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은 성장이 끝난 도시다. 그래서 관련 리더가 필요하다. 그 말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저는 장윤선 기자가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선거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나를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말이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잘했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우리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는데 박원순 하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박원순 하면은 시민단체 활동가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잔영에 남아 있고 그래서 박원순을 한마디로 세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위험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토론할 때도 늘 불안한 게 뭐냐면 설명을 구구절절 장하게 하는 사람은 다 듣던 사람이 상대방이 잘했어. 맞는 얘기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한마디에 확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형 선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요새 보면 그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소한 일상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거대 담론 위주로 꼭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서울 시민들의 생활의 패턴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이렇게 무슨 발전 지향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거나 뭐 이렇게 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을 파고드는 이른바 그 생활 정치 영역으로 해서 뭐 도시농부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이꼴 뭐 하는 이렇게 상징 테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건 여전히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 곁에 다가선 시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장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문체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소소함, 일상 이런 게 이제 특징으로 현대인의 특징으로 나오는데 일상을 중시하고 생활 밀착형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올빼미 버스고 두 번째는 낭비성 예산을 절감한 거. 그렇죠. 보도블록 이런 게 이제 지하철 보호선 있고 그다음에 좀 저 양반은 소통을 좀 잘하시는 것 같다. 현장에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합쳐보면 시민 곁으로 다가선 시장 이런 컨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이명박 그 시장도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시장 끝날 때쯤 긍정적 평가가 훨씬 더 높았어요. 자, 오세훈 시장도 긍정적 평가가 높아갖고 재선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잘했는데 박원순 시장만의 특징은 분명히 있어요. 아주 소소한 일상과 생활을 바꾸는.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는 순간 이건 진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의 그 시정 수행 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렇다고 3파전으로 가도 될 거냐. 그래서 박 시장님 만나고 어떻게 하실 거요? 그랬더니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이거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강단 있게 이 안철수 쪽하고 3파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 박 시장이 하기보다는 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한테 뭘 기대해? 3파전으로 가면 승산이 있느냐? 아니면 3파전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왜 민주당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당의 역할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깃발은 서울시에서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3파전으로 막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걸 뚫고 나가는 정치적 워딩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 안철수 당연히 의원- 기자가 당연히 취재를 하지 그렇죠. 뭘 또 취재를 해봐.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을 하게 하세요. 말을. 그 인물이 되니까 참으세요. 저- 공신력을 위해서 네. 제 주장이 아니라 여하튼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박원순 아이, 시, 진짜. 정치권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당황했어.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 당황했어. 고객님들은 원래 다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안에서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진영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박원순 시장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이제는 야권 연대, 그러니까 야권 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낡은 게 돼버려 되게 좋은 건데 굉장히 이상하게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그 연합 정치가 굉장히 이상한 정치로 돼버려서 진짜 이것도 워딩에 좀 정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들긴 우리가 하는데 좋다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선언하면 끝이에요? 그럼 좋은 거야. 야권연대 좋은 거야. 네, 그 연합 정치가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여튼 그 저 뭐야 얘기를 해요. 박원순 시장이 깃발을 들고 이를테면 야권 재편에 그 기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 진영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쪽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떨어지니까 수시로 저를 보자 그래요. 아. 그럼 이제 1대1 이 원포인트 레슨도 좀 하고 그러는데 돈 좀 받습니까? 예? 돈 좀 받습니까? 꼭 죽을 얘기들만 골라서 해. 밥 한 끼 먹고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용광로 경선하자. 야권 연대는 시대사적 요구다. 그리고 이건 2500년 된 전쟁과 정치 전략의 기본이다. 용광로 경선하자. 조건은 너희들이 원하는 경선 조건을 다 얘기해라. 100%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이 살도록 이렇게 완벽한 전략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 접에는 또 다른 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한 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걸 쫓아가지 말고 이 야권이 교착 상태에 있으니 나는 뭐 심지어는 양보하라면 양보하기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그건 무책임한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로 싸우기 위해서 힘약한 우리들이 손잡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로 되기 위해서 무조건 야권 연대를 하는데 용광로 경선. 그래 민주당의 프리미엄과 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조건도 다 받아들이겠다. 선언하겠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럼 그 박원순 시장은 이게 무슨 서울시장을 권력형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네. 이런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솔직한 내심도 얘기하더라고. 2017년에 뭐 대권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런데 자기 안 나간다고 몇 번 선언했는데 자기는 정말 서울시장 3번쯤 하면 서울시를 좀 완전히 좀 바꿔놓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 있지. 뭐 대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자기는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민주당 뒤쫓아갖고 선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어떤 새로운 행정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서 그 좋은 모범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에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그렇죠. 사석에서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어떤 그 대권을 도전하는 어떤 야심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장을 그러니까. 내보겠다. 이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데 네. 슬금슬금 하다가 슬금슬금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으려고 슬금슬금 먹으려고 그래 대권도. 기존에 그 이명박 시장 이후에는 뉴타운으로 재미를 봤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박원순 마케팅이 관건인데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전국적인 도시에서는 다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앞으로의 그 성패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탈정치 행보를 하면서 진정성 이런 걸 좀 인정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큰 행보, 예. 큰 정치적인 포석을 두고 행보를 하실 때가 됐다. 왜? 민주당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을 보면 당 안에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있어야 큰 정치적 행보도 가능한 건데 민주당 안에 박원순파가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안 돼. 손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들은 뭐 그나마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전반을 이루고 있는 구성의 그 구성원들을 본다면 이를테면 박원순 아, 리더십에 근데 대해서 민주당 계속 가겠다. 분석하면 네. 이거 시청률 하지 마. 떨어져. 청취율 떨어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뭐 우리 신문학 기자, 장윤선 기자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그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민주당이 뭘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조국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라. 네. 멋진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이 17개 시도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되 그 해법은 야권을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거다. 근데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하나의 담론으로 치고 나면 그래서 아까 크게 나가려는 것도 네. 뭐 대권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번 선거는 내가 칼자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굳이 거예요. 박수까지 그렇게 치시고. 왜냐하면 여기 계속 출연하고 싶어요. 야권 연대하지 않는 인간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서울시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처럼 쌈박하게 잘 나가도 3자 구도로 하는 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왜 그럴까 이건 궁금한 삼자 구도로 거. 가면?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우리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나? 고정표가 40%는 확실히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40% 가져갔잖아요. 예. 그럼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3자 구도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15%는 15%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고정적으로 네. 가져가고. 적으면 10%. 이 정도는 15%를 잡는다면 그러면 55%. 55% 아닙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45%를 얻는 건데 예. 40%가 아까 새누리당이 기본이지만 예를 들면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볼 때는 2에 3%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43%까지는 나올 거다. 정몽준은. 그러면 아까 15% 잡으면 예. 58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박원순은 42%죠. 그렇죠. 43대 그렇죠. 42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43대 42가 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박시영 씨가 여론조사 분석 투표라고 한 5% 이걸 정도 도입하면은 같은 40%를 가져가더라도 네. 이 투표율에 따라서 20, 30대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5, 60대 투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의 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이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데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먼저 가자. 네. 왜냐하면 전체 야권 연대가 지금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야권 연대는 필수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경기도서부터 하자. 자, 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네.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영남의 시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야권 연대 쪽으로 분위기가 이제 선회했죠. 전반적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얼굴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심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지만 복심에는 야권연대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죠. 초반부터. 예. 근데 안철수 진영에서 워낙 야권연대는 하지 않고 마치 야권연대가 독인 것처럼 연합정치는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이것이 또 저것들 정치공학으로 나서는구나 또 갈라먹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비판을 그렇죠. 여론의 받을까 봐. 비판을 받을까봐 그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겁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저는 일단 그 야권 연대가 왜 필요한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그 여러 가지 그 논거가 있는데 정치 심장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매 눈을 갖고 보고 눈이 찢어지긴 하셨어요. 내 눈. 쌍꺼풀 수술했는데도 그래서 이 실제로 야권 연대가 왜 중요한지 내가 좀 이따 얘기하는데 이 안신당 네. 여기 분위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안신당 간단해요. 두 그룹이 있어. 새누리당 출신 그룹이 하나 있고 민주당 출신 그룹이 하나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새누리당 출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을 끌고 가죠. 윤여준, 김성식을 대표한 새누리당 출신인데 그들 과거를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절대 야권 연대 안 한다는 거거든. 근데 민주당 출신 김효석, 이계한 그다음에 시민사회운동 네. 이분들은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고 내심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도권을 저쪽에서 끌고 가다 보니까 야권 연대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신당의 민주당 출신 김효석, 이계한 시민사회운동 자기들 목소리를 내라는 거야. 아 왜 거기 가서 뭐 그 안철수 똘마니로 들어갔나? 새로운 정치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분들 목소리가 해서 안신당에서도 연대를 해선 안 된다, 해야 된다가 팽팽하게 맞으면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야권 연대를 안 하면 마치 죽는 여긴 조동의 논리야 지금 조동. 그러니까 조선동화 이제 논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제 설정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지난 대선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그 후보 단일화 혹은 그 전에 이제 총선이나 또 그 전에 있었던 뭡니까 지방선거 그 2010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야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합 정치는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새누리 연대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정서적 반세 공감. 연대. 반세연대. 사자성어로 가자고 그래. 반세연대. 하여튼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 뒤에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 사실 연합 정치의 문제점들도 조금 노정이 됐었잖아요. 뭐 이렇게 후보 조정의 문제라든가 특히 저 지난번에 경기지사 후보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김해 선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이제 특히 안철수 의원 측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인 거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속내를 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자면 그래도 길고 멀게 그렇죠. 넓게 보고 가야지. 정치는 그렇게 봐야 그럼요.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일단 지금 그 당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대부터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리지 뭐하러 당을 만들어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 직면할까봐 일단 창당에 그 힘을 쏟는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핵심 관계자 워딩으로 나와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근데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저도 워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최근에는 안 의원과 민주당이 합의한다면 후보에 대해서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워딩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안철수 신당을 왜 만들었을까 안철수 의원이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당을 만들었을까 저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2017년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2017년 대선 때문에 정당을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그의 목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자치단체장들을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이제 대권도 있고 총선도 있고 이제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가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죽을 쓰는 방식을 선택하겠냐 그건 아니라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야권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워딩도 바뀐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현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경쟁과 협력. 거긴 국민을 또 제일 사랑하잖아. 그렇죠. 어. 그 상식이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트레이드 마크인데 결국은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잘 운영의 묘를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전서부터 그런 주장을 좀 했었는데 사실 지방선거 전에 정당을 만드는 건 패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갔어. 이미 갔어. 이미 갔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내정 간섭하듯이 끼어들어서 얘기할 건 없는데 설사 정당을 만들어도 이번 지방선거에 진검승부로 올인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2016 국회의원 선거 있고 2017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멀리 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로 존재감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역으로 안철수 비판하기 전에 민주당을 먼저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제공자. 왜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이 나이도 어리시다. 한참 어리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런데 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하는 게 불편할까? 핵심만 딱 짚으면 이래요. 그 전에 뭐 손해봤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블라블라 이게 아니고 민주당하고 함께하면 민주당한테 먹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식을 시켜줘야 돼. 남북한 관계에도 북한이 우리한테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북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고 있는 새 정치가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먹을 구상만 하니까 불안한 거야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하지 마라. 야권 연대를 하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야 돼. 조건은 뭐냐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 2014년 7월서부터 내년 9월까지 14개월 내지 15개월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양당이 같이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새 정치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놔주는 초석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7월서부터 내년 10월까지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전당대회를 하되 새 정치 15개월 로드맵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서 해줘야지 옳은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왜 연대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아니요. 조는 너무 사람 재밌어요. 크게 웃어?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3파전 해갖고 박원순 시장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네. 돼. 와 이겼어. 개소리야 그거. 화려한 개수작이고 위대한 개소리거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3파전으로 가서 이기더라도요. 3파전을 가면 기초단체장 25개 구청장 중에서 우리가 먹을 때 한 군데도 없어. 다 후보를 내는 거지. 그래서 새누리당이 싹쓸이해. 그것만 그래요? 100여 명 되는 서울시의원들 광역단체 한 명 뽑는 거 아니야. 네. 구의원은 이게 뭐 3명 뽑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한 명 뽑는 서울시의원이 3파전으로 가면 90%가 새누리당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딱 나가잖아요. 80%가 민주당 의원들이야. 그렇죠. 그래 힘이 받아. 탄력을 받고 막 일을 하는데 나 시장이다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90%가 안티 세력이야. 이 경험을 누가 했냐면 2010년도에 오세훈이 했잖아요. 네. 2010년도에 김두관이 했잖아. 그렇죠. 두 사람의 특징 중도 하차. 그러면 대선으로 가는 겁니까? 대선으로 가서 낙장불입. 낙방거사. 그래서 이게 정치를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이기는 게 지방선거 이기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이겨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들이 백업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5세 훈이 꼴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척 중요한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은 별로 큰 관심이 있나 싶어요.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선거를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서울시장 되면 좋고 서울시장 1+1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고 수도권에서 하나 정도 하면 되는 거고 호남은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 안철수 신당하고 뭐 이제 이러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에 전략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로드맵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작년 연말 정도에 그렇지. 그게 딱 서서 네. 그걸 발표를 하고 우리는 이 방향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 3월이 닥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서울구청장들 네. 만나보면 위기의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안철수 신당에서 나올 후보가 마땅히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춧가루 거의 뭐 재선이 될 것 그런데 같은 그런데 거기에 이미 그 정치 잉여 인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후보네요. 3파전으로 가면. 왜냐하면 정치 수요가 많은 시즌이야. 그리고 민주당에서 물 먹고 새누리당에서 걷어채이고 구청장 한 번 나가는 게 가문의 영광인 사람들이요. 한 지역에 50명씩 있어. 아니 근데 한 저는 후에. 도사님께 예. 궁금한 게 아니 근데 그 3파전으로 안철수는 끝내 완주할 것인가가 사실 정치부 기자들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예요. 예. 안철수 그는 끝내 3파전으로 완주할 것인가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절대 완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철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철수할 것인가 안 철수할 것인가. 오 철수. 철수한다. 그래서 이렇게 철수에 뭘 그려가지고. 전체적인 판세를 이렇게 봐요. 선택적 야권 연대가 진행될 것이다. 예, 선택적 야권 연대가 진행되고 광주, 전북, 전남은 그냥 3파전에 빡세게 싸워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자 한번 거기서 내공들을 겨뤄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용광로 경선을 하든 아니면 싸울 땐 싸우든 하면서 근데 서울시는 무조건 1대1 구도 야권 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서울시도 상층 광역시장 서울시장은 야권 연대를 하는데 기초단체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그게. 있는데 모든 지역을 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든 지역 내겠다는 생각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사람 내겠다. 네. 지금 의중은 그래서 신당의 이미지에 맞는 사람만 출마를 시키겠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어떤 지역은 내고 어떤 지역 안 내면 그 지역 안 낸 지역에서 준비했던 후보들이 아마 당사 앞에서 데모 엄청나게 할 겁니다. 하라 그래. 그건 선거 때 데모하는 거는 의미도 없어요.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나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는데 네. 민주당이 먼저 통 큰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지난번에 어디죠? 전남에서 후보 내지 않았던 것처럼 예. 무공천 이런 식의 선례를 한번 민주당이 이번에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게 순천이었나요? 순천이죠. 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선 광주 지역을 양보하려는 거예요. 민주당의 심장부. 광주시장은 놓지만 광주 시민의 호남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러고 우리가 민주당 광주 양보하고 니네 안철수 여기 가서 깃발 꽂고 해라.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용광로 경선하자. 그러면 안철수 쪽에서 힘이 확 빠져요. 이걸 안 받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부산, 경남, 대구 시민 후보 내자. 니들도 내지 말고 우리도 내지 말고 시민 후보 가자. 기가 막히잖아 이런 게. 근데 얘기했더니 정치부 기자들이 아유 피선거권 앞으로 8년 남았으니까 계속 꿈만 꾸고 계세요. 꿈 같은 그쵸. 얘기인데. 꿈 네. 같은 얘기인데. 야권 연대하지 않는 인간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자, 경기도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네, 김상곤 교육감은 이제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고 교육감을 했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신당으로 가서 도지사로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도지사다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쓰지 않아요. 근데 김상곤 교육감이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 중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육감 플러스 도지사 플러스 알파 이런 정치 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얘기하면 청취자들 저 여자 죄송합니다. 우리 질문한 기자 뭔 얘기하나 이런데 간단하게 이거 2012년도에 네. 문재인한테 반대하던 비주류파에서 후보를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김상곤 교육감을 가서 쑤신 거예요. 당신이 대권 후보다. 맞아요. 그게 누구죠?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뭐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다. 이 비주류의 핵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바 없지만 추정컨대 120%. 지금 연락해 보세요. 지금. 알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심에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가서 얘기를 했든 이미 그때 바람이 잔뜩 들어갔는데 저는 김상곤 교육감 이번에요. 물리적 시간도 좀 얘기를 해줘야 돼. 3월 6일까지. 3월 6일까지 교육감 사퇴해야 돼요? 사퇴를 해야만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사퇴 안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네. 김상곤 교육감이 그 지방선거 나오기 위해서는 3월 6일까지 그만둬야 되는 걸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있을걸? 아니, 설마요. 꼭 그렇진 않을 거고요. 언론이 몇 번이나 썼는데. 내기할까? 신문은 봐요. 127명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 아이, 지금 전화 한번 신문은 해보세요. 무작위로. 근데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3월 초에 자신의 입장을 나도 오늘 알았는데.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열심히 보세요. 신문을 계속 난 신문 그리고 이제 신문하는 거 봐도 오마이- 신문을 안 본다. 오마이뉴스에. 오마이뉴스에도 나오고. 아 좋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은근히. 그리고 이제 그 정당 공천 폐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 관련해서는 박근혜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5일 날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또 선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판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뭐랄까 제1야당인데 너무 끌려다니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짱 있게 좀 확 던질 때 던지고 좀 멋있는 정치를 좀 해야 그게 좀 살아있는 건데 근데 날 보고 얘기를 해. 유일한 정치 관계자 전직 민주당 출신 아니세요? 전직 민주당. 아니 127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나만 보면 희망이 있다 이런 뜻이고 좀 새겨들어라. 희망이 보인다. 근데 진짜 이 전체적인 상황의 교착 상태는 새누리당은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잖아. 정치를 아주 잘하죠. 네. 새누리당은 지들끼리 그리고 거긴 이해관계 그렇죠. 집합체이기 때문에 무척 철저하게. 뭉쳤다 헤어졌다를 잘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 정치 난맥상의 핵심적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쪽 욕할 거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딱 깃발을 들고 박원순 문제, 네. 그다음 야권 연대 문제를 들고 가면은 안철수 쪽에도 가타부타 답을 할 거 아니야. 한라인 만나자.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 쪽과 한라인을 갖고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신뢰가 가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경기도 얘기하다 살짝 샜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김상곤 교육감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말고 네. 민주당 안철수 한라인을 갖고 김상곤 교육감 입장도 좀 듣고 이러다가 원혜영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때 김진표 의원하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그렇죠. 예, 후보 단일화 단일화. 할 때도 민주당 후보를 만들고 난 다음 후보 단일화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만드는 판이라도 좀 깔아준 다음에 예. 그다음에 김상곤하고 단일화 하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안 받을 이유 있겠냐. 이런 입장이 볼멘 소리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아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곤 교육감이 3월 6일까지 사퇴를 하고 도지사로 갈 건지 교육감을 갈 건지는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예를 들면 교육감 먼저 사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감의 임기 중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3월 말까지 경기도 경선을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6일까지 그만두고 또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는 거네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4월 정도에 한 달 정도 시민들, 도민들을 만나보고 정치적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4월달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을 근데 그럼 되게 김상곤 위험한 그러니까 네.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네. 그쪽에 많이 기울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대단한 결단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광로 경선 뭐 그거를 영어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우리 정치에서 있었던 연합 정치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물꼬를 터서 전국적으로 붐을 만들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 이렇게 각자 생업 현장으로 가보면
연휴가 많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정말 젊은 층들이 얼마나 선거를 할까도 투표율도 굉장히 관건인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후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그런데다가 연대까지도 안 돼서 막 너무 선거 해봐야 이게 될까라는 어떤 그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 선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다. 그러니까 정치권 그들만의 축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심 기자가 부정적으로 정말 자꾸 심 기자라 그래. 장 기자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번 선거는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게 지방선거 사실 생활 정치 선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댓글 게임 문제, 김용판 무죄 나온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이버 뭐 지금 아무 얘기 또 안 나오고 있잖아. 네. 그다음 서울시 간첩 이 조작 사건 있지. 이게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갖고 선거에서 내 표를 이게 행사하고 싶은 주권을 행사하고 싶은 심리는 바닥에 강하게 깔려 있는데 탄탄하죠. 깔려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니셔티브 그 선방을 누가 날릴 것이냐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박원순 시장이 해야만 전국적인 이슈를 받고 박원순 시장이 아까 그 용광로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랬잖아요. 네. 조건은 뭐냐면 이 민주당 또 반성해야 돼. 용광로 경선하면서 맨날 자기들 룰을 강조해. 용광로 경선을 하면 힘이 약한 안철수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해라. 이거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밖에 없어. 이 분위기를 경기도도 가져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그러면 난 이게 견제론이 좀 먹히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안 가지면 이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거든. 맞아요. 예. 네. 제가 김상건 교육감을 2012년도 1년 동안 MBC 있으면서 그 혁신학교 쪽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굉장히 교육에 그 미래 비전이 밝으시고 또 교육 전문가신데 왜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아닌지 이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왜 그 목을 매는지 정치권에서. 워낙 지지율이 좋으니까. 지지율도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변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할 만큼 이 기대 심리를 많이 자극한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주변 분들 얘기지. 근데 이제 실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김상곤 교육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김진표 원혜영 이 두 명도 잠재력이 상당히 큰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진표 같은 경우는 DJ하고 노무현 두 대통령 때 그 발탁이 돼서 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하고 청와대 수석들도 하고 굉장히 탄탄한 분인데 약간 이제 고루하다, 좀 딱딱하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까 싶고 원혜영 30대 때 풀무원했고 부천시장 2번 하면서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했고 이분도 잠재력이 참 큰데 좀 샌님 이미지, 좀 이렇게 바닥에서 흐름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좀 떠받들어 주면 좀 잘할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두 명이 치열하게 경합을 붙고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용광로 경선 같이 2단계로 김상곤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러면 야권의 경기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씨가 유력한데 지지도가 높은데 안 나오고 원유철 정병국 남경필 안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거의 그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을 향해서 이른바 이제 중진 차출론을 세게 강화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이제 어쨌든 그 지방 권력까지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새누리당에 이제 그런 지도 방침을 내린다면 저는 뭐 여러 군데에서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기준은 처음에는 현역 차출 최소화.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7월 재보선에 과반이 그쵸.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된 상황이었는데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민주당이 많이 있는 현역들 프리미엄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들이 많이 앞서는 지역이 나오니까 고민에 좀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중진 차출론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좀 들어갔죠. 최근에 황우여 아닌 걸로 거의 정리된 거고 남경필도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에서 거의 뭐 원유철, 정병국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서는 이학재, 그다음에 뭐 이제
일부에서 유정복 얘기하긴 하지만 이학재 쪽으로 일단 가는 분위기 같고 그리고 그리고- 야권이 아까 용광로 경선만 좀 잘 치른다면 예. 해볼 만한 경쟁력이 있죠. 훨씬. 그래서 특히 청와대 분위기는 과반수 의석 무너지는 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맞습니다. 지방은 어차피 지금 그 야당이 지방에 가면 여당이 돼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것이 국정 수행하는데 별 지지가 없어. 네. 어차피 공안 정국이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 의중이나 이런 거는 지방선거 잘하면 좋고 네. 뭐 아니면 니들이 여당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해봐라. 요 정도에서 난 분위기가 정리가 될 것 같고. 배지들 많이 나가는 건 반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는 다 됐는데 간단하게 아까 서울 경기도에서 용광로 경선에 시발을 걸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영남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낮은데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영남의 시민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단일화의 물꼬를 트자 이런 주장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영남을 간단하게 짚어보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장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의원 네. 훌륭해요.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가 있는데 지지율은 별로 안. 그렇죠. 왜냐하면 막상 맨투맨으로 보면 안 그런데 27, 8세부터 김영삼하고 정치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고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거든. 좀 정봉주처럼 좀 발랄하게 하고 다녀라. 너무 진지하죠. 그게 안 되죠. 그 아침 저녁으로 진지 드시니까 진지한 거야. 근데 스타일이 근데 그게 굉장히. 무척 진지하고 네. 컨텐츠도 있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무소속으로 이혜성. 준비하는 이혜성, 예. 이혜성하고 네. 김영춘하고 하는데 네. 이혜성하고 김영춘보다 그 김영춘이 좀 낫나? 누가 난지 모르지. 지지도는 거의 비슷한데 그 부산의 민주당 기반은 전문- 김영춘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용어로 도찐개찐이라고 그래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 지지도는 비슷하게 나오고. 예. 그래서 예. 무소속에 이제 오거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다음 대구에서는 김부겸 분위기가 김부겸. 분위기가 이래요. 이제 전문적으로 여론조사 해보기 전에 지역을 쭉 가갖고 이제 좀 분위기를 보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방선거는 김부겸 4선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장렬하게 여기서 전사했는데 아씨 뭐 새누리당 백날 시장 시켜봐야 발전도 없는데 지역 한번 문제가- 바꿔보자. 음. 이 분위기가 상당히 깊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없더라고. 네. 김부겸이 나오는 순간에. 그다음에 그 경남. 경남 또 재밌어요. 반박근혜 최고의 저격수 김현철. 김현철. 나하고 친해. 근데 이분이 또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면 상황이 좀 틀려지는 이제 거예요. 그분하고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가 김경수. 김경수. 네. 경선을 치르면 굉장히 재밌겠죠.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정통 순혈주의와 그다음에 청와대 황태자까지 지낸 소통령. 네, 그 빅카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금만 전해주고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어차피 그 아까 얘기했던 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역이 부산 굉장히 정체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성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바꾸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민주당이라는 게 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새정치연합의 지지세가 크긴 하지만 인물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연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김부겸은 누가 봐도 안철수 신당에서도 땡기려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고 그다음에 김영춘도 6인의 member 중에 하나였고 유기내가 뭔데? 인사동 유기내라고요. 네. 김영춘, 김성식, 그다음에 그 김부겸. 김부겸, 그다음에 정장선? 그 정장선, 그다음에 홍정욱, 홍정욱.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나네요. 마지막은 비밀 요원. 아니 아닌데 예. 6명 명단이 다 있어요.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정태근, 정태근. 네, 성북에 정태근. 맞다. 예, 정태근 의원인데 마치 이제 독수리 호용제처럼 한나라당 개혁을 위해서 예전부터 막 불철주야하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모였던 분들이에요. 근데 주로 모임을 인사동에서 자주 해서 인사동 유기내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동 말고 딴 데서도 모인다 해서 그냥 유기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안철수하고도 줄을 좀 댔나? 줄을 아. 댔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쪽과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했죠. 계속 안철수 의원 측이. 예. 나름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이렇게 지향하는 분들이고 컨텐츠들이 있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부산 출신이고 현실적으로 문재인 야권의 대선 후보였던 것도 부산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 영남의 정서가
좀 그렇게 각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당에 어차피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 약한 정당들이잖아요. 새누리당이 막강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까 후보들도 충분히 양당에서 충분히 좋아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민 후보 만드는 작업을 불씨를 올리는 게 오히려 아까 경기도나 이런 쪽에 확산하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무슨 무슨 단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기내가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그런 얘기가 좀 설득력인데 양쪽이 지지율이 높아서 팽팽하게 부딪히면 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단독 후보 내도 안 되고 네. 안철수 안 내고 또 안철수 내고 민주당 안 내고 안철수 단독 후보 내도 안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정말 힘이 약한 소수 그룹인데 소수 그룹끼리 안 된다는 조건에서 손을 잡으면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장악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산에서 당선되거나 대구에서 당선되거나 경남에서 당선되면 이건 혁명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또 아까 얘기했던 박원순 김상곤은 조금 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박원순이 용광로 경선 선언하고 이 영남에서 분위기 하나 딱 하게 되면 동남풍이 불고 이것은 경부선 혁명이야. 경부선 혁명. 예. 근데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제가 현업 기자, 정치부 기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룰 문제가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촬영은 안 들어와요 요즘? CF 섭외 안 들어와? 왜 그러세요 자꾸? 영화적으로. 룰 협상이 이게 늘 문제였어요. 그동안에 보면 연합정치에서 잘 가다가 뭐 정책 합의 잘 되고 의제 합의 잘 되고 슬로건 잘 세워가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뭐 이렇게 쫙 가다가 결정적으로 룰 세팅할 때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통 큰 정치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번에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 먹을래나? 아니 아니야. 그거 좋은 얘기고 민주당 좋은 출입 얘기고. 기자마저 야 이거 금지됩니다. 아니 민주당 출입 기자마저 눈치를 보는. 아니 이런 거야. 뭐냐 하면 안철수 쪽에 당신들이 룰 만들어 와라. 그 다 따르겠다 해도 51대 49% 유리하게밖에 못 잡아요. 이걸 원사이드하게 우리 80% 유리하고 너희들 20%밖에 유리하지 않아. 이런 룰을 짜오는 순간 국민들이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화살을 겨누니까 객관적으로 짜왔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안철수 쪽이 조금 유리하겠네. 이쯤이면 민주당의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짜주시죠 협상안은. 누구? 공천 룰. 나는 내 얘기는 양쪽에서 다 안 들어. 난 그래서 독고다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까 중요한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만들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한테 막 하프 게임으로 지고 이런 쪽팔리잖아. 당신들이 룰 만들어 와라.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하는데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안철수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줄 수 있게끔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못 던지거든? 그 박원순더러 던지라 그럴게. 박원순 시장도. 오늘 뭐 송영길은 꺼내지 못하고 끝. 아이 그거 재미없어. 왜냐면 없어. 아니 그럼 송영길 일부러 그만.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 편집하지 마 절대로. 야권 연대하지 않는 인간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서울, 경기, 호남, 영남 쪽을 통해서 전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들여다봤고 왜 특집으로 했냐면 오늘은 맛배기, 인트로덕션. 근데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물을 불러다가 박살내고 뽀개고 쪼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정치계 그만. 정치돌 시문화를 닮은 장윤선 기자, 사인해 주세요. 장윤선 기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PPL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는 윈치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예, 반갑습니다. 박시영이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예, 지방선거 야권 연대 하지 않는 인간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끝.